자, 2페이지 1문단. 공포 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해서 수용자를 설득하는 거야. 아, 공포 소구라는 게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어쨌든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 주겠다. 그래서 이거 해라 하는 거 이런 내용이랍니다.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답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 초기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순서 표지란 말이야. 시간 표지. 그러니까 아마도 공포 소구에 대한 것이 연구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초기 연구 제니스는 자,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그 효과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자,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3가지 수준으로 자,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공포 소구의 수준을 좀 다르게 그지 제시한 결과, 이 가장 높은, 가장 낮은, 그리고 중간 수준의 이제 이 3가지 가운데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어쨌든 그러면은 자, 공포 소구라는 것은 그치 페널티를 부여해.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페널티 부여해서 야, 너 이거 따라 라고 한대. 그래서 초기 연구자 우리 제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효과에 좀 주목을 했는데 이 효과는 자, 이 공포 소구였던 수준을 3가지로 나누어서 그렇지 뭐가 가장 효과적인가, 즉 어떤 수준의 공포 소구를 제시했을 때 설득의 율이 높냐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했을 겁니다. 초기에는.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밑에 공포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다른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초기 이후에 그치 자 후속 연구가 계속이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레벤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대. 자, 그래서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자, 이 양반은 자, 감정적 측면만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니스는 감정적인 것만 좀 주목을 했는데 자, 레벤달은 지금 보니까 공포소구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A만 아니라 B는 A 플러스 B야. 그래서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했다. 당연히 저 양반은 감정은 물론이고 이런 좀 인지,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또 이제 감정이라는 거하고 인지적인 거고 이성적이라고 봤을 때 그 범주가 층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이라고 좀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덱스 2개짜리 쓰니까 제목 역습로 가자. 그래서 공포 통제, 자 감정적 반응 2페이지. 자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를 했답니다. 그리고 후자, 여기서 말하는 후자는 누구? 인지적 반응,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돼. 오케이? 자, 즉 설득에 넘어간다 이거야. 그치? 행위를 하는데, 자 전자, 즉 누구? 감정적 반응, 이제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공포 소구로 인한 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한다고. 그럼 이 말인즉슨 공포 소구에 대한 위험을 무시한다는 것은 공포 소구를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지금 차이점이 있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레벤달이라는 사람은 감정만 치우쳤다. 제니스 연구 잘못됐어. 인지적인 반응일 때, 그치? 인지적 반응을 유도했을 때 사람은 공포 소구를 따르더라. 이런 지금 결과를 내놨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나? 자, 그 다음에 밑에 산문단 보니까 이러한 선행 연구들도 종합도 이후지, 그치? 자, 나왔던 게 위티라는 사람이네. 자, 위티는 일단 우선 공포 소구의 설득 이 효과를 좌우하는 두 변수로 위협과 효능감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대요. 자, 그래서 위협하고 효능감. 자, 보자. 그래서 이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그러니까 것이고 뭐뭐하다고 느끼면 이게 병렬이잖아, 그치? 위험의 경험 가능성 또는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은 위험의 수준이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지금 위협과 효능감을 각각 변수, 그치? 1, 2로 잡아놓고 이 변수 1에 대한 또 다른 변수를 또 2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위험의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험이 그치?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맞지? 자, 그 다음 그리고
공포 속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그지? 위험 예방 또는 자 이때 권고를 자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은 효능감이 높다. 이행 능력을 그치? 자 견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효능감도 높고 낮고가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갑자기 한 동호회 가뚝티에서 이런 인문집도 사회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상적인 정보 던져주면 이런 것들 적용하는 구체적인 상황들 나올 거란 말입니다. 가볼까? 자,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야 모임 꼭 참석해라. 불참 시에 페널티 있다 회원 자격 박탈할 거야. 라고 공포 소구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자. 자, 이때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지금 위험의 정도를 크게 지금 이제 발동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크게 느낄 것이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여길 때는 이행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효능감도 높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맞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공포 소구가 어떤 효과를 지니지에 대해서 분석한 게 위티라고. 그래서 4문단에 위티는 이 두 요인 누구 얘기하는 거야? V1, 2, 그치? 자.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을 나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감정 통제하고 위험 통제, 그치? 얘네들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때 위협과 효능감이 모두 높을 때는 그때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위험 통제니까 인지적 반응. 이제 자, 그리고 이때 이 위협은 높지만 효능감이 낮을 때는 그때는 그래 공포 통제니까 그렇지 감정적 반응이 도출되고, 그런데 위협이 낮아버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온다고. 자, 위협의 수준이 낮아. 그러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내가 요거 지금 매 시간마다 무관하다, 관계없다, 요즘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효능감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위협의 정도가 낮으면은 공포 소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지? 어떤 통제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포 소구의 반응이 없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 또 후대 또 연구의 근간이 됐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 지문 치고는 되게 좀 짤막하고 정보량 같은 게 라이트한 질문이었다고. 요 정도 수준이면 5분 컷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밑에 4번에 전개 방식 묻는 문제 정답 2번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연구들. 그치?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5번 갈게요, 바로. 자, 그래서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제리스 나왔으니까 한 사람이야? 그래, 이 지금 수준을 그치? 달리해서 변화를 살펴봤던 사람 나오고 층이 맞고요. 레벤달 어떤 사람이야? 그래, 제니스 너 감정만 치우쳤지? 인지도 중요해 해서 감정과 인지를 모두 그치? 이렇게 구분해서 그치? 자, 공포 소구를 효과를 분석했던 사람이고. 자, 레벤달 공포 소구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렇지. 자, 그래서 공포 소구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통제 반응, 즉 감정보다는 인지적 반응. 그치?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레벤달 얘기 맞고요. 그 다음에 위티 얘기 나오네. 수용자가 공포 속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위협의 즉 정도가 낮다는 거야. 위협 정도 낮으면은 공포 속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거라고요. 설득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포 소구를 따르게 된다라는 말은 부적절. 정답 4번이죠. 그치? 5번에 위티는 공포 소구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 소구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요거는 다른 별개의 변수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위험의 정도, 위협의 그 정도가 그치? 높으면은 효능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위험 통제 또는 감정 통제 나오고, 그 다음에 위협 낮으면은 효능감이 높든 낮든 간에 공포 소구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어. 어쨌든 이거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조합만, 경우의 수만 좀 따져본 거니까. 그래서 따라 달라지는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맞단 말이지. 그치? 자, 6번도 이게 너희들 딱 봤을 때 이거 높고 낮고 또 어렵게 보이네. 내가 딱 봤을 때 지금 우리 항상 이거 예전에 사회지문 할 때, 그지? 무슨 성이 높고, 무슨 성은 낮을 때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그지? 무슨 성은 낮고, 무슨 높을 때 무슨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봐도 편해요. 그렇지? 자, 그래서 밑에 한 모임에서 공포 소구 실험 효과를, 진행을 했대요. 자, 그 결과가 크게 지금 이제 위티가 나눠놓은 것이, 두 가지 변수에 따른 경우의 수 4가지로 딱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집단 1, 2는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면, 집단 1, 2는 어떤 집단이야? 자, 위협의 정도가 낮은 집단일 겁니다.
그지? 효능감이 높은 나한테 상관없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니까 지금 뭡니까? 집단 3은 위협도 높고 효능감도 높은 거지. 그지? 그런데 집단 4는 공포 통제니까 어때? 위협은 높은데 효능감은 낮은 집단이라고. 그죠? 위에는 감정, 위험, 공포 통제. 자, 그래서 1번에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에 집단 3은 효능감 수준이 높고, 집단 4는 위협과 효능감 수준이 서로 높고 낮고 다르고, 4번에 집단 2와 집단 4는 위협의 수준이 높고 낮고 다르고, 정답 5번밖에 없잖아. 집단 3과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어떻게 같니? 아니, 어떻게 같니? 3, 4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렇게 정리만 잘해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던 거 같지? 정답 5번입니다. 7번의 왜곡인 5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기술 지문. 자, 과학기술 지문인데 어쨌든 과학기술 지문은 이 정보, 주어진 이 정보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조합을 해줘야 돼서 정보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하면서 읽어보자고. 자, 1문단. 그래서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대. 그럼 어쨌든 간에 자, 화학 반응의 최소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냥 부를게.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 최소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결국에 뭐야?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지문, 과학지문에서 많이 쓰는 역치가 낮다는 거야. 그치? 역치가 뭔데? 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될 조건을 왜 역치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요 정도 반응을 나와주셔야 돼. 평가지문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내가 왜 이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뭐야? 그 최소값이 지금 뭐야? 아주 현저히 낮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조금만 큰 분자들이 그치 이렇게 뭐 하게 되면 그래 있게 되면은 얘네들 반응 뭐야?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거거든. 그치? 역치가 낮으니까요. 이 정도는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넘어가 주셔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친구, 그치? 자, 그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가 큰 친구가 있다면 이 말은 즉슨 얘네가 지금 뭐보다 활성화 에너지, 그 최소값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 읽었던 문장이. 맞니? 자,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 변화주는 물질 우리 촉매, 우리 또 평가원적으로 촉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촉매라는 것은 반응을 빨리 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빨리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하는 물질 정촉매, 늦게 하는 걸 불촉매라고 한다고 몰라서 없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에너지 조절해서 반응 속도 변화주는 어떤 변수를 우리는 그 물질을 촉매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고 한대요.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촉매 그 기능을 촉매 활성. 촉매가 활성화됐다면 이런 뜻이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때 촉매가 없을 때와는 자,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그러니까 촉매가 있을 때 당연히 반응 속도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반응 속도 높여주는 것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지? 자, 빨라지는 또는 이제 여기 얘기 안 해도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있을 거야. 왜냐면은 변화를 주는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느리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어쨌든 이런 좀 변화를 주는 그지 물질이 있고 없을 때 당연히 뭐게 활성화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그지? 그래서 그에 따른 반응 경로를 제공을 한다. 뭐 이겁니다. 빠를 때는 이렇게 가고, 그지? 느릴 때는 이렇게 붙고 이런 식의. 자, 그래서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를 이용을 하는데. 자, 그리고 자, 주로 A가 이용이 되는데 하고 콤마 나오잖아. 그 대체로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주로 이것을 이용하는데 콤마 나오면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야라고 걔 때문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지? 문장 구조다 그래. 그래서 액체나 기체의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체가 쓰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촉매 반응물이 막 달라붙을 거야. 달라붙으면은 이거 막 분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생성물을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만들어진 뭔가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촉매 우리 가가 있다라고 하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기억해서. 자, 촉매가에 어떤 반응물들인, 그치? 자, 나가 막 달라붙어. 그치? 달라붙어가지고, 자, 뭐가 일어난다고? 말 그대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치? 그 반응에 의해서 뭐가 다라는 거지?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고? 생성물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니?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게 액체나 기체가 돼버리면은 이 생성물을 따로 공정을 통해서 또 과정을 통해서 뭐 분리하는 거지 어떤 이제 이 기술도 필요한데 고체 같은 경우 그냥 이게 뭐 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슥 하고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생성물이. 그래서 고체로 쓰는 이유는 이 생성물을 분리할 때 별도 공정이 과정이 필요 없다. 생성물을 저 뒤에 막 탈착이라는 워딩 나올 건데 탈착하는 데 있어서 따로 별도 공정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고체 쓴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고체 촉매는 대부분 마지막 문제 뭐로 끝나냐면은 자,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체로 구성된다로 끝이나. 그럼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서 또 좋아하는 패턴 뭡니까? 이렇게 지금 어떠한 지금 대상을 던져주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세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2, 3, 4문단에 따라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위에 이런 것들까지 다 적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체크만 잘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과학기술 지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구성 요소 단위들 나오게 되면은 세부 요소들 간의 그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지 왜곡된 선지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만약에 정리할 때가 있다면은 그지 밑줄 외에도 얘는 내 머리 잘 안 들어오거나 그지 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차이점 좀 두드러진다면은 옆에 좌우측에 필기하셔서 보도 된다. 다 적으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또는 내가 이런 이 정보를 정리를 하는 것도 내가 빠르게 정보를 선별해서 그지 정리를 하면서는 너희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좀 어렵거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다 다 적어가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 시간 더 걸려.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평가중 같은 거 읽으면서 요런 지문에서 이렇게 좀 던져주고 나서 뒤에 떡밥 이렇게 해주구나 요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그럼 이 과정에서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글에서는 요런 내용들을 좀 주목해서 읽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자꾸 좀 반응을 높여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정리 예쁘게 하고 깔끔하고 색깔 예쁘게 알록달록 지랄 아무 쓸데없다고. 이 문단. 그거 보면 막 지 혼자 뿌듯한 거야. 너무 예쁘게 잘했어. 찌를. 그 누가 보면 평가 원장이 씨발 니 정리를 잘하니까 서울대. 니 못하니까 뭐 부산대 이질 어딨냐. 나도 그 기준이었다면 나도 씨발 대학 못 갔지. 고라지 정리하는 거. 네? 자, 이 문단 봐. 활성 성분은요. 그 표면에가 누구야? 활성 성분. 반응물을 흡착 붙여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 활성 성분이란 뜻이 반응물을 뭐 한다고? 아까 내가 간단하게 좀 설명했었는데. 자, 그 촉매에 붙여. 그치? 그래서 이 활성 성분, 즉 말 그대로 촉매가 뭐 한다고? 활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성분, 이런 뜻 아니겠느냐. 그치? 그래서 촉매의 활성, 촉매 활성. 촉매 활성을 그치? 자, 높인다. 자, 그래서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라는 요거 순서 표시 나왔으니까 그래서 활성 성분에 반응물이 붙어서 그치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나 본데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 표면에 화학 흡착 붙습니다. 그러면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을 하고 아까 내가 아까 우리가 촉매가 가라면은 나라는 반응물이 붙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성물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생성물이 만들어져. 근데 이 생성물은 지금 무슨 촉매이기 때문에 고체 촉매이기 때문에 그치? 별도 공정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라고요. 맞지? 자, 그리고 이때 생성물이 표면에서 살짝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먼저 뭐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런 이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완결되고, 그 과정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지. 다음. 자, 이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금속은이라고 얘기한다. 맞아? 그러니까 금속은하고 읽지 마시고 금방 이제 우리는 뭐라고? 촉매는 고체를 주로 쓰고 그치? 라는 어떤 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속이라는 게 아마도 이거 지금 이제 고체 촉매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보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지. 갑자기 금속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서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지. 활성 성분이라는 것이 고체, 금속이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금속이 쓰이는데
자, 그 이유는 여러 지금 반응물들이 그치 잘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자, 활성 성분을 사용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생성물 탈착에 공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고체, 활성 성분 쓸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었던 좋습니다.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니까 암모니아가 뭐가 되니, 얘들아? 생성물. 그지? 합성할 때 철이 뭐가 돼? 활성 성분 즉 고체, 자, 촉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그렇지? 수소, 질소가 철에 달라붙어 그래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암모니아 만들어져.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그 과정 이렇게 그냥 해준 거잖아. 맞지? 자, 흡착되어서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가 돼요. 자, 그렇게 흡착된 반응물, 수소와 질소, 그치? 그 원자 상태로 분리된 이 반응물들은 전자를 금속 표면에 원자와 공유해서 안정화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구나. 그치? 그래서 안정화됐다라고 표현하네. 그래서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흡착의 그치 강한, 약한 정도는 금속 종류에서 뭐 철이냐, 그치 금이냐, 은이냐, 뭐 쌩이냐,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지겠지. 어쨌든 간에. 자, 만약에 금속 종류에 따라서 그치 이렇게 달라진 구체적인 얘기를 해준다면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별다른 얘기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보니까 활성 성분. 얘는 이제 보니까, 자, 금속이 쓰이고 이때,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그치? 흡착, 달라붙는 세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뭐가? 반응물이 활성 성분에 달라붙는 세기가 달라 이런 뜻이겠지, 그치? 생략된 것들은 좀 살려주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흡착 세기가 근데 뭐 해야 되냐면 적절해야 된대. 자, 여기서 이 적절하다라는 말을 듣고 너희가 나는 적절하다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구체적으로 뭔가 빵 하고 그지 내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 명확하게. 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씨가 전문가 아니냐? 그쵸? 나도 몰라. 적절하다라는 말 딱 요거는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치? 이 적절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날 것인지, 그치? 그러니까 적절해야 된다라는 게 애매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야. 다만 이게 지금 뭐뭐 해야 한다기 때문에 과학기술 지문에서 네가 아는 조건인데, 그럼 적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조건을 그렇지? 맞춰야 되느냐? 보자. 자, 흡착이 너무 약해. 그러면 흡착이 약하다는 건 뭐가 많이 달라붙지 못해? 반응물이 많이 달라붙지 못한다는 거야. 반응물이 달라붙지 못하면 반응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촉매 활성이 일어나지 않겠지. 맞아? 촉매 활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안 그래? 그래서 상식적으로 흡착세가 너무 낮아버리면 흡착량이 줄어들구나. 그치? 그래서 흡착량이 줄어들면 그 흡착이 촉매 활성이 저하되면서 그치? 반응이 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나왔어. 흡착 세기와 흡착량은 비례관계인가 보다. 그치? 그럼 당연히 다시 뒤에 봐. 흡착이 이번에 너무 뭐해? 강해 보여. 그러면 쌤, 강하면 흡착량이 많아서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강하니까 흡착량이 많아.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된다. 이 안정화라는 건 우리 아까 뭐라고? 전자를 공유하는 거였거든. 전자를 공유하는 놈이 너무 많은 거야. 그치? 아까 수소나 질소 같은 이 반응물들이 붙어서 이제 원자로 분해가 된다며. 그치? 그 상태에서 이 활성 성분의 전자를 공유를 한 다음에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오히려 표면에서의 그 반응이 이제 충분히 이게 근데 과포의 상태라고 표현할까? 너무 지금 이제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느려지더라는 거야. 그러니 반응이 느려진다는 건 곧 무슨 말이다? 촉매 활성이라는 것이 그치?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 맞아? 그래서 자 너무 여기서 이제 괄호 쳤지만 이제 너무 이제 안정화, 전자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촉매 활성 이퀄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거였는데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이유에 대한 진술이었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한 표현에 활성 성분의 또 원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그지 많을수록 리을수록 나오니까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교재를 내가 따로 검사하진 않습니다만 이 지문은 필연적으로 지문 좌우측에 또는 여백에 이런 증감 정보들이 표시가 좀 되어 있었어요. 자, 어쨌든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에 그지 활성 성분의 원자, 금속 원자겠지. 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지니까 흡착량이 많아지고, 그치? 흡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뭐다? 자, 결국 이제 촉매 활성이 잘 일어난다, 높아진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활성 성분의 원자, 이제 금속 원자들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이제 반응물의 원자들이 그지 전자를 공유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촉매 활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 활성 성분의 원자가 적은 상태에서 많은 반응물이 때려 박으면은 전자를 공유를 그지 너무 많이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원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반응이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이해되나? 아니, 너 좀 그림으로 좀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활성 성분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원자가 있다라고 하자. 그치? 여기에 자 수소, 질소 원자들이 이렇게 지금 달라붙는데 오히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해버린다고? 자, 이걸 다 차지해가지고, 그치? 자, 이미 지금 전자를 공유하는데 아직도 달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응이 되지 못하고 좀 딜레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최대한 활성 성분의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많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촉매 활성이 잘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되지? 자, 다음 3문단.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렇게 안정성이라는 어디 계속 나오는데 열적 안정성이 낮다는 게 견디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것은 열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성질 아니겠어? 그런데 그게 낮으니까 열에 쉽게 변한다. 또 열에 약하다. 이렇게 읽어야지. 맞니? 자, 그래서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해버린다고? 큰 입자를 잃어버리는 이걸 우리는 소결이라고 하는데, 자, 소결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쨌든 금속 자체의 지금 특성, 열적 안정성이 낮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원인이 되는데, 근데 이 소결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결국 이제 이 활성하고 또 이제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야. 화학 반응하고. 자, 입자가 소결되면, 즉, 작은 놈들이 붙어서 큰 놈들이 되면, 금속 활성, 이 성분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학 선생이 아니지만, 너희들 수학과학 시간에 이런 거 공부를 했을 거야. 봐봐. 소결됐다니까 작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큰 뭔가를 이룬단 말이야. 그치? 이때 작은 놈 하나의 표면적하고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지금 큰 덩어리가 돼서 표면적하고의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크다고? 작은 놈들을 하나하나 나눠놨을 때 그치? 끝에 표면적은 넓다는 겁니다. 그럼 너를 생각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이제 1cm짜리 그치? 여기까지 블럭이 있다라고 하자. 그치? 자, 이 블럭하고 이 블럭 6개를 그치? 합친 더 크게 만들어진 그치? 자, 뭔가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6배 커진 게 아니잖아, 얘들아. 표면적이. 왜? 블럭이니까 붙일 거 아니야. 붙는다고. 안 그래? 그래봤자 2 곱하기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안 그러니? 이걸 씨발 6배 된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지랄. 모를 수 있어. 근데 이런 생각 못해도 지문에서 얘기하니까 지문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받아들이고 가야 돼. 근데 좀 과학시험, 수학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작은 것들끼리 결합을 해서 큰 놈이 되면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구나. 여기서 우리는 뭘 번쩍해야 되냐면 이거 지금 내가 수학적으로 몰랐었던 게 아니고 여기에 주목을 못한 거야. 표면적이 줄어든다. 표면적이 줄어들면 흡착 때는 뭐가 줄어들겠노? 흡착 때는 누가 줄어들어? 반응물의 양이 줄어든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쌤, 이거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잘못, 이게 아니고,
그걸 이해 못해서 우리 틀린 게 아니고 요걸 놓친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 흡착량이 줄어들고 흡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런 거야? 반응이 덜 일어나는 거거든. 맞지? 촉매 활성이 저하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 즉 소결이 일어나게 되면 흡착량이 표면적 줄어들고 흡착량 줄어드는 활성, 촉매 활성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게 누구라고? 지지체라는 친구가 등장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지지체는 작은 금속 입자들이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 표면에 지금 뭐 한다고? 쟤네들끼리 결합해서 소결이 일어나지 않고 뭐 한다고? 그 금속 원자들이 지지체로 가서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맞지? 그래 버리니까 지지체 가서 붙은 이 금속 원자들이 또 뭘 부를까? 반응물도 또 불러가지고 흡착할 것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됐든 못 됐을 거야. 많은 반응물을 흡착 못 했을 건데, 지지체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합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아니, 그 과정에서 뭐 한다고? 반응을 흡착시킨다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결이 안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그지? 반응의 저하가 억제된다. 그 결국 어쨌든 지지체라는 친구는 이 금속으로 이제 활성 성분이 지니고 있는 그지? 이 한계를 뭐하는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지? 나온 개념이구나. 또는 또 대상이 우리가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소결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소결이 일어나면 표면, 그지? 우리 활성 성분의 표면적이 줄어들어. 그치? 근데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흡착량하고 그치? 비례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흡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뭐다? 촉매 활성이 줄어든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를 그치? 해결하기 위해서 금속 원자들을 그치? 지지체에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가 있다. 왜 그렇다고? 지지체로 보내가지고 그치? 금속 원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지체로 보내도 열에 뭐야? 그래, 버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지체 자체가 금속 열적 안정성이 높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기호화된 긴 문장이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거지. 그치?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이 말은 뭐야? 소결을 시키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읽어야 돼. 이해되니? 9번의 정답 1번 할게요. 계속. 그 다음에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서 활성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세 번째구나. 증진제. 가지고 촉매 소량이 작은 양 포함되어 있대. 그래서 요 친구가 두 가지 기능한데, 그래서 보니까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서 소결을 억제한대. 그러니까 소결 억제한다는 것은 표면적이 줄어드는 걸 막는다. 그치? 그래서 촉매 활성을 그치? 촉진한다. 또는 두 번째,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흡착시켜서 그치? 이 변화시켜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전자 밀도를 조절한다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를 공유한다는 건 무슨 뜻이니?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반응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지. 그래서 흡착 세기를 조절하는 다만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는 꼭 필요합니다. 반응물이 흡착을 해야 되니까, 그치? 다만 지지체나 증진제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평가원 지문은 문제 내신 분들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까지도 문제화가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8번 일단 정답은 2번 할게요. 고체 촉매는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생성물을 분리할 공정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정답 단순히 2번인데 5번 소리지. 그래서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촉매 활성 가능 고체 촉매가 있다라는 식으로 꼭 한두 개 선택지는 써준다고 마지막 달라고. 알겠지?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다 빌드업 하신 거예요. 쓰신 분들이. 알겠지? 나 9번 문제 풀었고요. 10번 문제 봐봐. 10번도 너희가 지금 이게 구체적인 사례 좀 나와서 좀 풀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읽어놓은 지 뭐밖에 없어. 그래. 또 반응물 달라붙어 촉매가지 그 다음에 생성물 만들어지고 만약에 활성성분 촉매가지 뭔가 한계가 있다면 그 안에 지지체 또는 증진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거든. 보자.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와 공정을 통해 에틸렌으로 변환된다니까 아세틸렌은 뭐가 되는 것이고 반응물 될 것이고 에틸렌은 생성물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 팔라듐 금속은 뭐가 되는 거야? 촉매
활성 성분이 되는 거다. 보자마자 이런 것들 이제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실리카 표면을 분산시킨대? 그럼 이 말은 그 뭐야? 금속 원자들을, 그치? 자, 어디에? 다른 데 지금 이렇게 뭐야? 부착시키지,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은, 그치? 금속 원자 수를 좀 뭐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리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지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틸렌과 수소는 자 팔리아듐 표면에 흡착되어서 수소도 지금 이제 반응물이다. 반응을 해. 그래서 그 반응 결과로 에틸렌 나올 건데 이때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 다음 이때 촉매에 규소를 소량 포함시켰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증진제. 중에서도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고온에서 소결이 억제되는 1번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은을 소량 포함시켰네. 두 번째 증진제. 아 증진제는 2개 이상 포함시킬 수가 있구나. 당연히 그러면 두 번째니까 뭐해? 흡착세기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지. 똑같은 1번을 2개 주진 않을 거니까. 안 그래? 자 그래서 흡착세기가 조절된다.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소리지. 아세틸렌은 반응물, 팔리아듐 활성성분, 규소와 은은 증진제, 실리카는 낮은 온도의 활성성분을 소결하는 게 아니고 소결을 억제한다. 4번 되니? 5번 소리지. 실리카는 억제한다. 4번, 5번 지금 자기 보존이잖아. 이해돼? 자, 11번 문제. 이것도 지금 그래프 주고 있는데 얘들아. 자, 이 여러 가지 금속 물질 금속에 물질 가가 흡착될 때, 그럼 여기 있는 스몰 a, b, c, d가 각각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금속, 즉 뭐야? 활성성분, 촉매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자 물질 가가 어떤 촉매하고 반응이 더 잘 되느냐를 봤을 때, 당연히 여기서 뭐를 제끼고 가야 돼? 스몰 a, d는 안 된다고. 왜? 너무 약하고 너무 강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적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B와 C가 있다면은 자 세기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촉매 활성이 뭐한 놈이 높은 놈이 그지 반응이 더 잘 일어날 것 아니니 그래서 가랑 잘 어울리는 누구? 촉매는 누굴까요? C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 일단 자 5번 스위치에 D가 아니고 가장 적합한 활성 성분은 C이다. 되나? 다음 4번 스위치 봐. 그래서 가는 B보다 C에도 약하게 솔직히 초딩도 하겠다. B와 C 중에 흡착성이 센 게 더 누군데 C가 더 세지 않니? 그러니까 C에도 약하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3번에 가는 A보다 D에 흡착대 안정화 밑줄 안정화라는 게 결국 뭔데? 안정화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흡착세기. 그지? 흡착되는 정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A보다 D에 그치? 이게 흡착세기가 지금 강하니까 너무 흡착량이 너무 많으니까 강하니까 안정화된 오히려 촉매 활성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적합하지 않았었다. 정답 3번이죠. 그치? 2번 소리 찍어. 자, 가는 A보다 C에 흡착할 때 흡착량이 흡착량은 지금 뭐로 보면 된다고? 흡착세기로 보면 된다. 흡착세기. 그치? 그래서 A보다 C에 흡착할 때 흡착량이 더 많지. 어떻게 더 적니? 그치? 1번에 화학 반응은 A보다 B를 활성 성분을 할 때 더 속도 얘기하는데, 그치? 속도란 결국 촉매 활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더 빠르지? B가 더 빠르잖아. 아유. 그치? 그래서 금방 읽었던 2페이지, 3페이지 지문을 합쳐서 12분 또는 10분 안쪽으로 풀었다면 베스트. 그 이상 걸렸다면 좀 곤란하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주제통합 지문 읽을게. 과제란다. 과제는 아니었고, 읽어오라고 했는데, 안 읽은 친구는 적어도 지금 가지문을 한번 읽어봐라. 아이고. 9월 갈 거다. 자, 그러면 주제통합 지문 읽어봅시다. 자, 가지문. 나지문도 나지문이지만, 가지문의 내용이 좀 중요한 건데,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 자, 1문단에 따르면, 자,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자 우리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뭔가를 알고 그치 뭔가를 느낀다라는 요 의식을 동일론에서는 적어도 지금 뇌의 그치
물질적인 상태로 보겠다는 거. 그럼 뇌가 없으면 의식도 없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근데 이와 달리니까 벌써 했어. 그래서 자, 기능주의는요. 의식 이꼴 기능이야. 여기서 기능이란 무엇이냐가 우리가 좀 주목할 것 같아. 궁금한데, 자,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자, 물질은 다른데 기능은 같을 수 있다. 기능 같다는 건 의식이 같다라고 구현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 출력값을 내놓는 일종의 뭐야? 함수로서 그지. 정의가 되고, 자, 즉 이때 함수적 역할의 일치, 즉 기능의 일치는 입력 출력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지 797로 구성된 로봇 나왔단 말이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추상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지금 던져주는 거야. 근데 항상 인문예술 지금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추상적인 문장 남편에 나오는 후술될 구체적 문장하고 층이 맞춰달라고. 그래서 상대적 진술을 한번 생각해달라고. 알겠지? 범주 좀 맞춰달라는 거야. 층이 같은 정보들. 자, 보자.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값을 받았어. 그래서 뭘 내놨다고? 고통을 내놨다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기능 가진 로봇이 있다면 우리 로봇과 우리 여기서 인간이라고 놓자. 우리 인간도 만약에 찔림이라는 입력값에 대해서 그치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다면 뭐는 달라? 그걸 로봇하고 뭐는 다른데? 인간은 다른데, 그치? 뭐가 같다고 지금? 입 출력이 같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입 출력이 그치? 자. 같다라는 것은 곧 기능은 같다 이런 얘기거든.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 앞문장하고.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좀 추상적 문장, 구체적 문장 붙여가면서 읽어줘야 되고. 자, 이때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로봇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어. 뭐 기능이 그치 중요해 라고 하는 입장. 그래서 당연히 기능주의지 뭐. 맞아? 자, 그래서 이 문단을 딱 읽으려고 봤더니 첫 문장에 설은 하고 기능주의도 반박한다고. 자, 그래서, 자, 동일론 기능주의 다르고, 여기 또 반박하면서 나온 게 설이라는 사람의 것이, 자, 의식론인데, 자, 기능주의를 반박했대. 자, 중국어 방 안에, 어느 방이 있어. 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 이거야. 자, 그가 이제 중국어로 된 입력이 어떤 뭐, 스피커로 된 들어오겠지, 그치? 자,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들어오기 전에 자 혹시 이런 A라는 말이 들어오게 되면 B라고 말해주세요라고 이미 알려준 거야.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A 소리가 들려서 이 사람이 지금 뭐를 내뱉었다고? B를 내뱉었다고 하자. 그럼 이건 지금 기능론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야? 입력과 출력값이 되는 것이고 대상이 되는 거겠지. 그치? 물질이 되는 건데 네, 자 설에 의하면 이 방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뭐는 같다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한국인이라고 하자고. 그치? 자, 그리고 방밖에는, 자,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짱깨가 있다고. 자, 이때, 자, 이 둘은 지금 뭐야? A라는 말 들었을 때, 그치? 한국인한테 제가 B라고 대답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나올 것이고. 중국인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A가 들어오면 뭐가? B가 나올 거란 말이지. 맞아? 입출력이 같으니까 뭐는 같은데, 기능은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지금 한국인의 의식하고 중국인의 의식은 뭐야?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 이 사람은 요거를 했기 때문에 B를 내뱉었을 뿐인 거고 중국인은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B를 내뱉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뭐가? 자, 결국 자 설에 의하면 방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를 역할, 기능은 같다 할 수 있지만은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즉슨 뭐야? 의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 그래서 지금 여기 설에 따르면은 뭐는 같으나 기능은 같을 수가 있으나, 그치? 의식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 자, 물질과 무관하게 기능 같다라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의식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서울의 입장이라고. 여기까지 되니? 요즘 내가 어렵다고 했다. 자, 다음 3문단. 그래서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것을, 자, 이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어디로만?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뱉고 그치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것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대.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무언가를 안다는 것. 자, 우리 로렌즈 나올 건데 네, 미리 적고 갈게. 자, 로렌즈라는 사람의 어떤 확장 인지론의 어떤 인지라는 개념 자체는 몸의 어디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서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 전개했던 동일론, 그치? 기능주의, 다음에 설이라는 사람이 전개했던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몸의
외부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나지 않은 정보가 갑자기 갑툭튀 노트북 나오니까, 자,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이 한 예. 그럼 이 말인 즉슨 뭐야? 이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이 바로 뭐야?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떠한 정보로부터 그렇지? 내가 어떤 뭔가 의식을 그렇지? 되살렸다. 의식을 또 확인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 내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요소를 그렇지 또 활용을 해서 인지가 그 내부로부터 어디로까지 외부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확장 인지 이론이라고 부르겠다. 아니, 자, 그리고 4문단의 그 로렌즈에 따르면 4문단이 이 가글의 핵심이야. 이거 잘 읽어야 돼. 자, 인지 과정은요,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래. 자, 이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해요. 심적 상태 뭔데? 다음 문장 보니까 이것을 기억 또는 믿음이라고 한대요. 아까 우리 노트북 파일 열고 그치 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치? 네, 지금 외부였던 무언가로부터 그치? 심적 상태가 지금 생겨났다는 거야, 내 기억이. 아니, 자, 이때 봐봐. 심적 상태는 어떠한 것에도 의존함이 없는, 자, 이것은 오로지 누구의 것이라고? 주체의 것이니까. 그치? 그럼 봐봐. 어떠한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너희들 아까 지금 봐봐. 심적 상태는 다른 무언가에 의존함이 없으니까 주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로렌즈가 내부는 지금 보지 말자고 했던 게 아니고 내부는 물론 외부에게도 우리가 그 범위를 인지의 그 범위를 넓히자고 했던 거거든. 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심적 상태라는 것은 주체의 뭐로? 내부적인 무언가로, 내부적인 인지 요소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나? 먼저 딱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치? 다음.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 즉, 이 심적 상태가 발생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자체가 내 내부에 있는 거니까. 그치? 힌트만 있으면 내 내부에서 딱 튀어나올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달리 그런데 다음 문장 봐봐. 이거 당연히 그러면은 이 심적 상태 의존함이 없이 우리를 내부로 읽었으니까 이와 달리로 묶이는 순간 파생적 상태는 준서야 뭐라고 봐야 돼? 따라와야지 이거. 의존함 없이를 내부로 받고 이와 달리면 당연히 뒤에 파생적 상태는 뭐 해야 된다고? 그거는 상대어로 가야 된다니까. 내부적인 거라고. 바로 여기서 플러스 외부, 그지? 그 인지의 그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은 바로 뭐야? 저 파생적 상태를 조져가지고, 그지? 그 뭐야? 인지 범위 그 레인지를 넓히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를 봐봐.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즉 뭐야? 필요, 의존 없이,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파생적 상태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인 나가 그치? 그것에 대한 뭐야? 뭔가가 그치? 있어야 된다는 거. 좀 해석한다든지 건드린다든지와 같은 것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 상태, 외부적인 것 저 하나만으로는 얘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고. 이 주체가 뭐 해줘야 된다고? 뭔가 좀 개입을 해주거나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아니야, 내가 뒤에 해석이라는 어디 있다. 또는 합의 같은. 그치? 의미를 나타내는. 바꿔 얘기해. 자, 의존해서, 그치? 자,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니까 해석에 의존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체가, 아까 그 컴퓨터 파일 있잖아. 자, 내가 노트북 파일, A 파일을 열었어. 근데 A 파일은요, 가와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이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대해서 가나 나가 이것을 그치 열람해서 보면은 아 맞아 우리 작년에 여기 가서 놀았었지 그때 찍은 사진이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심적상 해석을 통해서 그치 그것의 의미를 구할 수 있다고. 다가 이 사진을 열람했어. 어떤 기억이나 믿음이 일어날까? 생겨나? 안 생겨나잖아 심적 상태. 맞아. 그러면은 저 외부로서의 파생적 상태로서의 A 파일은 다라는 주체에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맞니? 그래서 요 주체라는 존재, 그치? 해석이 없어도 내부에서 일어난 심적 상태는 그치? 자, 상관없습니다만 이 외부, 즉 파생적 상태라고 불리는 이 외부는 이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뭘 또 유도할 거라고?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응. 자, 앞에 의해서 노트북에 적힌 정보가 내가 A라고 잡자. 자, 이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라고. 이것만으로는 뭐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별도의 의미가 없다고. 이제 이것을 뭐야? 열람한 사람이 해석을 했을 때 의미가 있다. 이해돼? 자, 그리고 주체에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열람을 해도 열람한 것만 놓고 보면 아직 여전히 해석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아직 파생적 상태 꿀꿀 흩어져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여기 중간에 생각된 건 뭐겠어? 뭘 했어? 이렇게 지 그렇지? 기억이 생겨난다니까 기억 대신에 뭐 넣어야 돼? 심적 상태 넣어야지. 심적 상태 생겨난다는 건 인지 과정, 인지가 됐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저 외부의 파생적 상태였던 자료를 내가 해석함으로써 또는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뭐 했다고? 아, 내 기억이죠? 내 이 심적 상태가 생겨났다는 거야, 기억이. 되니? 그러니까 이거 바뀐 게 아니고 이 외부 즉 파생적 상태를 해석함으로써 내 심적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해석함으로써 심적 상태가 생겨난 거야. 생겨난 거. 자, 그래서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다시 밑에 봐봐. 또 나온다.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그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치? 자, 파생적 상태를 주체가 뭐 함으로써? 조작 같은 말 위에 뭐 나왔어? 해석. 그치? 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것 이건 뭐야? 인지 과정이 일어났다. 그러니 그 인지 과정이 내부간에 어디에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일어난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치? 그 범위가 확장됐다. 그게 로렌즈의 확장인지. 맞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부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범위를 넓혀. 자, 그래서 심적 상태가 다시 주체 몸 외부로, 그치? 자,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뭐가 확장되는 거라고?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라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SV 적었냐면 특히 인문 철학 지문 같은 경우 이런 지금 이제 이 주객의 전도를 많이 이제 구성을 해요. 선택지에서. 특히 자 13번 한번 봐봐. 13번에 3번 선택지. 뭐 이거 다 읽고 풀어도 되는데 내가 미리 이제 나온 김에 풀어볼게. 자 3번에 로렌즈는 기억 밑에 S 적어봐. 기억이 심적 상태야. 맞지? 심적 상태가 몸 바깥으로 확장된다? 심적 상태가 몸 바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억 때 이제 심적 상태 넣었으면 그대로 문장이 나오는 거거든, 지문 속에. 이런 자꾸 층위를 맞춰줘야 된다고, 얘들아. 이제 확장된 거, 로렌즈에게 확장된 것은 기억이, 심적 상태가 아니라 뭐가 확장된 거라고? 인지 과정이 확장된 거라고. 맞지? 항상 이런 어떤 범주도 좀 잘 찾고 가셔야 돼요, 주체격제 관계들. 자, 다시 본문 돌아와. 어쨌든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아까 내가 가와 나가 지금 이제 함께 찍은 사진, 추억이 깃들어있는 사진은 다와 같은 주체에게는 뭐야? 해석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때 그 주체의 해석은 뭐가? 이 파생적 상태가 좀 조합이, 이제 통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강아가 그 찍은 사진을 보고, 아, 10년 전 우리가 놀러 갔던 그곳이네? 라고 떠올린다면, 그치?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인지 과정의 확장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주체의 것일 때만,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그치? 통합되어 있을 때만, 같은 말이, 그치? 여기 1번, 2번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그 주체와 관련 있는 것일 때만, 그치? 그때만 관련 의미가 있다. 다른 어떤 주체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부적절하다. 그치? 자,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뭐야? 이 지금 파생적 상태와 같은 이런 확장 인지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주체라는 이 존재 대상이 되지? 이 존재의 이 성립이 뭐야?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주체가 없으면 뭐가 안 되니까 저런 파생적 상태에 대한 해석, 합의 이런 게 안 되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이거.
자, 확장인지론은 이렇게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즉 내부로만 보지 않았다. 즉 뭐야? 이런 심적 상태로만 보지 않고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그런 과정을 외부로였던 것이 자, 그 요인으로도 보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라고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어보면은, 자, 12번 문제. 자, 그래서 가는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 기능주의 소개한 다음에 설이, 그지? 기능주의 비판했단 말이야. 그지? 뭐와 뭐는 같지 않다? 의식과 기능은 같지가 않다. 그지? 라는 얘기. 그래서 1, 2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정답은 안 나와서 나에 대한 빈칸을 넣어야 되니까. 그럼 13번은 3번 풀었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14번도 기억이 지금 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의 필자 관점에서 보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못 건드려요. 아니? 자, 다음에 15번도 나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은 16번까지 지금 외국인 문제 빼고 몇 문제? 5문제지. 근데 가로 몇 개 풀었어? 1개 풀었지. 16번은 무조건 가로 풀려야 돼. 봐라. 자, 17번 보기. 자,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 B 두 명의 사람이 있대요.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을 한답니다. 자,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자, 이건 자기 내부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외부에 있는 파생적 정보가 되는 거라고. 이것을 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동을 통해라고 돼 있지만 진동을 뭐 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씨발 이거 지금 모서리인데 이건 지금 어디 평면인데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즉 저 막대기의 진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파생적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해석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로렌즈 입장에서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사용해서 전달받는데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해서 어쨌든 자, 이 위치 정보를 또 뭐 한다고? 전달받는다. 그치? 어쨌든 요것도 외부에 있었던 그 정보를 그치? B가 지금 뭐야? 뇌로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뭐 해석하기 때문에 파생적 정보가 뭐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지 않겠느냐. 그치? 로렌즈로 말씀 얘기를 했는데 밑에 기능주의 한번 나오긴 합니다. 이거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밑에 바로 한번 봐봐. 자, 이때 1번선 있지?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만약에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 자, 지금 똑같은 지금 뭐야? 상황에 놓여서 입력값을 갖다라고 하자. 맞지? 근데 동일한 대답을 내놨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동일한 출력값을 내놨다는 말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뭐는 다른데? 그래, A와 B 물질은 다른데 입출력이 같으니까 기능은 같다. 그치? 함수적 역할에, 그치? 기능 같다는 의식 같다는 말이야. 그리고 1번은 맞는 거야. 다음 2번에 확장인지로 로렌즈야. 자,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난다고. 왜 생겨나? BCI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서 그치? 본인이 뭐야? 그 정보를 해석했기 때문에 파생적 상태를 그치? 해석했기 때문에 뭐로 가는 거야? 확장인지 그치? 외부를 파생적 상태를 해석해서 그죠? 심적 상태가 확장인지가 일어나. 또 3번에 자, 확장인지론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 진동이 A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이거 지금 무슨 상태 얘기하는 거야? 의존하는 거니까 파생적 상태 나와야 되잖아. 그치? 파생적 상태가 맞다고 나와야 되잖아. 적어도 뒤에 후술되는 내용이. 근데 뭐라고 해놨어? 파생적 상태가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위에 보기 물론 뭐 인문지문 뭐 읽어도 안 읽어도 됩니다만 이렇게 뭐 떨어진다고 솔직히 지문 없어도 복이 없어도 지금 있잖아 의존하는 건데 파생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못 쓰는 거지. 맞지? 요렇게 빠르게 좀 판단할 필요도 있는 거야. 내가 인문예술 지문은 복이 몇번 잘 안 읽거든 원래는. 안 읽어도 풀 수 있어. 연습 좀 필요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풀었어. 자, 나 지문 한번 읽어도 되겠니? 자, 나 지문은 이번에는 자, 인지는 인지인데 감각적 인지의 줄임말 우리 뭐라고? 지각이라고 해요. 그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한다. 즉 뭐야? 감각적 인지를 지각이라고 한다. 이번에 자주 나왔던 소재니까. 자,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그지 알게 되는 거, 뭐 노랗다, 빨갛다, 뭐 둥글다, 까맣다 그런 것들. 자,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이 증명한대.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물과 내가 지금 지각하는 것이 그 사물과 나, 그지? 이제 우리 그 지금 지각의 주체겠지. 주체는 일단 뭐 동일한 물질 세계에 있다고. 자, 그래서 둘째 오른쪽 상단 봐라. 내 또 질문할 거야. 승준아,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사물을 인식하는, 그치? 인지하는 이 나의 인지, 그치? 이 나의 어떤 세계는 다른 세계니까 물질의 다른 세계 어디고? 상대요. 물질의 상대요. 의식. 의식 좋고, 또는 정신 좋고, 내면 세계를 빌려야지. 상대요잖아. 물질 세계 아니면 정신 세계일 거 아니야, 얘들아. 내면 세계.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랑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사물은 같은 물질 세계에는 있어. 하지만 그 사물은 지금 내가 인지할 대상으로서 그렇지 나의 의식 속에 있지는 않거든. 내 의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니까. 이때 나의 인지, 그치? 나의 의식은 그리고 어디에? 정신 또는 내면 세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같은 세계, 물질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 나는 지금 뭐야? 사물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거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계랑 정신 내면 세계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 상대로.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 전칭이네. 자, 의식이든 사물이든 뭐든 간에 다 뭐로 환원 가능하다? 물질로 환원이 가능하다. 그치? 환원 되돌리다. 그래서 의식은 결국 뭐다? 그래도 다 물질로 되돌릴 수 있는 거니까 의식조차도 물질이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야, 너 아까 사물과 나의 몸뚱아리는 물질 세계에 있더라고 했지? 그리고 의식은 다른 세계에 있다 했지? 아니야. 의식과 결국 물질 세계니까 결국 뭐야? 얘네들은 다 물질 세계에 있는 거야. 이런 뜻이야. 맞나? 자, 다음 두 번째. 또는 자, 의식을 물질과 구별되는 자,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위랑 또 층위를 맞추려면 뭐가 되지 않는다?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뭐 이런 입장이겠지. 말은 안 했습니다만. 맞니?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1문에서 말했던 지금 이제 물질 세계 구분과 의식 정신 세계 구분은 맞아. 독자적인 거니까. 라고 보겠다는 두 가지 입장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다 물질로 보는 입장 또는 의식 세계를 다르게 별개로 봐주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전자에 의하면 1번 접근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인가. 왜? 결국 의식적 반응이니까 그렇지. 결국 다 물질적 반응으로 다 귀결된다. 자, 후자근대에 의하면은 다른 세계니까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의식적 판단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에 의하면 다 물질, 의식과 물질이니까 물질적 반응. 그러니까 후자에 의하면 의식과 물질이 다르니까 그냥 의식의 판단이 구분하겠다는 거지. 뭐 말장난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이처럼 양자 모두 그런데 자, 이것을 물질로 보든 물질이 아닌 것으로 보든 자, 일단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의식과 지금 물질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보면 뭘 분리했냐면은 주체와 대상이니까 그치? 요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의식이 그치? 내 몸뚱아리가 뭐 물질이든 또는 의식이든 그 상관없이 일단 대상과 주체는 뭐하고 있다? 분리되어 있다. 요걸 좀 전제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양자의 전제는 주체랑 물질은 물질은 뭐야? 대상. 얘네들은 일단은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주체가 그치? 이것을 어쨌든 물질적으로 분석을 이제 받아들이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간에 얘네들은 다 분리가 되어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돼서 일단은 뭐 되어 있다. 이미 우리가 지각하기 이전에 분리가 되어서 일단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때 여기서 이 대상을 지금의 물질로 받아들이든 의식으로 받아들이든 그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관계를 맺게 된다 이거거든. 그치? 그래서 지각이 전에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자 3문단의 핵심이야. 이거 봐봐. 나지문은 요 문단의 핵심이거든.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그러니까 지각 이전에 지금 이제 분리되어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끝나자마자 하지만 던져주면서 지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어가 지각이야. 일단 얘네 둘의 존재 자체는 지각 이전의 분리 존재고 근데 지각이라는 것 자체는 다시 이 주체 객체가 그치 각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서론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거라고. 내가 저 사과를 보고 빨갛다고 하기 전에 쟤는 이미 빨개 있었다고.
내가 보기 전부터. 그래서 지각, 우리가 감각적으로 안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자 위에 있는 주체와 이 대상이 존재하기 그치 이전에 경험한 것이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자, 예를 들어 이게 앞말이 지금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준다. 구체적인 문장 봐봐.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제가 집에 가려 버스를 탔어. 이제 자 버스 탔고 자 버스 안에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많고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방이 부딪혔다라고 하자. 가방끼리. 자,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라는 존재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를 했었겠지.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이 메고 있는 가방도 이제 자 까만색이라는 색깔로 내가 지각하기 전에 계속 존재했을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리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지각적 대상 또는 지각의 어떤 특성들은 이미 다 지금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 이전에 이미 지각의 그 특성들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존재들 이제 주체와 대상이지 만남이라는 거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저거는 이 지금 이제 촉감은 내 가방이 아닌데 이 촉감은 내 가방인데 라고 해서 지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지는 거 피동적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자 만지는 동시 나도 만져진다고 즉 감각하는 것이 곧 감각되는 거란 말이야. 만져진다니까 피동적 어지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 이 얽힘의 체험이란 감각하는 플러스 감각 동시에 대상 입장에서 되는 맞니? 요것의 얽힘이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얽힘이 작용이 있어야 일단 분리로 존재했고 지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구나라고 인식을 한다. 되나? 그래서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일단 존재는 하는데 지각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라고 그 존재가 이제 확정되는 거라고. 다른 것과 여타 구별되는 거지 나만의 특성이 확정되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문학 같은 거 읽을 때 김춘수 씨 꽃 같은 것도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지? 자, 너의 이름 불러줘. 그거 같이 나에게로 꽃이 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존재들이 그지? 다 어디 이 세상에 너희들 지금 배우자 없겠어 지금? 있을 거야 어딘가에. 그지? 내 배우자는 씨가 어딘지 모르겠어. 안 보여요. 어딘가는 있겠지. 아직 내가 뭐 하지 못했을 뿐이야. 지각하지 못했을 뿐이야. 안 그래? 저 새끼 씨발 왜 고개 절레절레? 지각. 존재하고 있다고 어딘가에. 맞니? 지각 이전에 일단 분리 존재하고 있다가 지각하게 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인식하게 되는 이런 뜻으로 보죠. 따라서 지각과 감각이란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여기 이 나글의 핵심은 결국 뭐야? 지각과 감각은 되지. 감각하는 거나 감각되는 거나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지각이 꼴 감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이 감각적 인지니까 감각적으로 아는 거잖아. 맞지? 서로 구별되지 않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나 지문의 핵심은 요문 3문단이었어. 요거 지문은 만약에 안 읽은 친구라면 오늘 한번 더 읽어보셔도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자,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이것도 만약에 놓쳤다면 좀 곤란해. 물질적 반응 또는 의식적 반응은 전부 다 이거 객관주의. 그러니까 필자는 객관주의 입장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와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야. 물질적인 것도 의식적인 것으로도 보지 않겠다. 어쨌든 우리 이제 이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 그치? 얽힘의 체험, 경험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몸의 체험,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다 나의 몸이다. 그래서 감각적인 어떤 이제 내가 부분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부분이 나의 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맞지? 체험이고 경험이고 감각 다 같은 말이죠. 체험, 감각, 경험, 그치? 같은 차이니까요.
좋아. 그러면은 12번에 자연스럽게 정답이 1번일 겁니다. 이거 넘어가고. 자, 14번 별표 쳐봐. 내가 봤을 때 16번 이런 문제들보다 14번이 훨씬 어려워. 자, 14번 나의 필자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라고 했어. 즉, 결국에 자, 나의 관점을 잘 봐야 돼. 나는 일단 주체나 대상이나 지각 이전에 존재는 하고 있었다고. 그치? 그런데 자, 지각에 의해서 이제 뭐야? 구분되는, 그치? 특별한 어떤 성격을 지니는 존재로서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의미를 갖게 되는 거라고. 맞죠? 자,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지각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그런데 아까 기억, 가달락의 기억에서 뭐라 했냐면 로렌즈 입장에서는 결국에 자,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즉 기억 다음 문장 내가 즉 다음 문장 읽으면은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가 없어. 즉 이 말인즉슨 뭐야? 인지 이전에 뭐가 있어? 주체가 있어라는 게 로렌즈 입장이었다. 그렇지? 기억을 만약에 비판해. 기억은 인지 이전에. 그래서 인지는 저기 그 나 문장에서는 뭐 지각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인지 이전에 주체가 이미 구별되어서, 그치? 대상과 구별되어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대상을 뭐 하면서 뭐 해석하고, 그렇지? 받아들임으로써 확장인지가 일어났다. 이런 느낌. 가의, 기억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인지 이전의 주체가 이미 구별 존재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각 이전에 분리 존재하되 지각에 의해서 의미가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구별해서 그치? 존재한다라는 요 말에 대해서 나 입장에서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라고 할 거란 말이지. 그 내용이 1번 선택지. 아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뭐야? 지각 이전에, 감각 이전에, 그치? 인지 이전에 이미 뭐야? 주체가 확정되어 버린 걸로 본다는 거야. 그치?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나는 존재는 할 수 있어도 뭐 의미 있는 것이 구별되는 확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지각에 의해, 지각 이후에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확정인지 이론에서는 그치? 자, 우리 로렌즈는 뭐 이미 이제 이 지각 또는 인지 이전에 구별 존재, 확정 존재라는 것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말도 안 돼, 타당하지 않아 라고 들어요. 맞아? 그리고 한 개만 더 하자. 자, 2번, 3번, 5번은 왜 제끼고 갈까? 이게 물론 포인트를 잘 잡았다면 서술만 보고 바로 제낄 수가 있는데 2, 3, 5번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지금 타당하다라는 긍정평가예요. 맞지? 근데 나 지문의 입장에서 가 지문의 기억 자체가 그치? 인지 이전에 자 이미 확정해서 구별되어서 존재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치? 동일할 수 없다라는 센스를 잡았다면 2, 3, 5번은 찍을 수가 없다고. 찍어서는 안 된다고. 그치? 근데 요거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았다. 맞습니까? 요 자리가 이제 인지 지각. 그래서 지각에 의해 구분 확정돼야 되는데 지각 이전에 인지 이전에 이미 확정이 돼버렸다라는 말은 나에서 납득이 안 된다. 정답 1번. 나머지 선택지 안 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자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 해서 니은이 약간 뭐였노? 지각은 감각, 자 감각과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즉 결국 같다. 결국에는 감각이 꼴, 지각이 꼴, 체험이 꼴, 경험이 꼴. 그치? 같은 말이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2번이다. 그치? 감각하는 것 이꼴, 감각되는 것 이꼴, 이것이 다 얽힘의 이제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14번이, 16번,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14번이 진짜 킬러라고, 킬러. 그치? 17번의 외국인 문제 4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4번, 5번도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만, 요거 오답풀이 한번 해볼게. 맞는 말이야. 자, 4번 선택지에. 자, 우리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또는 나 필자 입장이지.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류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곧 뭐야? 감각의 지금 이제 내 뭐 방법이기 때문에 곧 나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좀 써먹었거든. 그치? 자, 다음에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하는 입장은 뭐야? 객관 중에서도 그 첫 번째 입장이네요. 그치?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자, 이 BCR을 통해 들어온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R을 통해 들어온 자극에 의한 B의 물질적 반응이 물질로 다 환원 가능하니까 물질적 반응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환원 안 되면은 의식적 반응 이렇게 설명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4번으로 가면 그치?
자, 독서로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혹시 먼저 풀어오고 싶은 친구는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은 문학 할 거고 일요일은 비문학 할 건데 계속해서 선생님 이제 평가원지분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와야 돼. 읽어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앉아 듣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그럴 거 오지 마. 안 읽어서 오지 마. 알겠지? 읽어와라. 너희가 읽어와야 돼. 어? 자, 그래서 첫 시간에 문학은 상관없는데 비문학 꼭 읽어봐야 돼. 너희 스스로가.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꺾이면 50일대로 접어든다고. 이제 나는 자꾸 가요. 한 주 잘 보내시고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고. 알겠지? 자, 고생했습니다.